네, 오늘 뉴스 탑10은 먼저 국민의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유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땡땡땡 세 글자 자, 사람이란 뜻입니다. 뭐뭐한 자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먼저 저희 패널들에게 제목을 유추해 보도록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성 평가. 저는 슬픈 자.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더 슬픈 자. 더 슬픈 자. 네. 송영원 대변인. 막아낸 자죠. 막아낸 계엄을 막았습니다. 계엄을 막아낸 자. 네. 저는 억울한 자 하겠습니다. 억울한 자. 예. 전 뭐 제 의지는 없습니다. 쫓겨날 자로 하겠습니다. 쫓겨날 자. 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예. 못 버틴 자. 어제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퇴의 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물음표를 달아봤지만 결국 못 버틸 것 같다는 얘기를 저희가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탄핵의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어제 있었던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 찬성 204, 반대 85였습니다. 네. 자, 반대 85에 방점을 둘지 찬성 204에 중점을 둘지는 사람마다 네. 해석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탈표가 최소 12명. 자, 이 12명은 한동훈 대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는 제가 보기에 그 12명의 숫자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작았다. 왜냐? 기권삼, 무효삼 저희 11표잖아요. 예. 11표는 정확하게 법적 의미로 반대입니다. 아. 왜냐하면 저거는 가에 속하지 않은 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대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12표가 이번 탄핵안에 승부를 갈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4표입니다. 5표죠. 199면은 부결인데 예. 200부터는 가결이니까 204까지니까 5표가 이번 국민의힘 탄핵 가결에 승부를 갈랐던 건데 5표가 승부를 갈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약간 지금 위축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슬픈 자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이 제일 슬프겠죠. 지금 탄핵이 됐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슬프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슬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5표의 양반. 그러니까 한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반대 85는 저게 또 함의가 있는 게 지난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했던 표수가 85입니다. 예. 그러니까 85는 견고한 철옹성이에요. 예. 그렇다면 나머지에서 조금 더 균열을 냈어야 되는데 기권상 무효팔이라는 거는 사실상 반대에 법적으로는 유의미한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취약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오늘 뭐 기자회견 한다, 내일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불안정성의 반영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송영원 대변인은 막아낸 자라고 했습니다. 계엄을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막아낸 것은 맞습니다만 본인의 이제 거취와 관련해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송영원 대변인 혹시 들은 얘기 있습니까?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여당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여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본인의 뭐 진로까지 포함해서 아마 종합적인 그 내용들을 내일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거취에 관해서 어떤 혼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자회견 그 오보가 있어서 그 오보가 있고 그것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늘 오후 4시쯤에 기자회견이 있을 걸로 봤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으로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한 상황이고 예.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지켜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성토가 많았대요. 어쨌든 간에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래서 상당수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그만두겠다, 물러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당신도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센 성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좀 늦게 의총장에 도달을 했는데 원래는 안 갈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워낙 성토가 많으니까 뒤늦게 참석을 해서 아니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투표를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할 소리냐?
당신 잘못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를 억울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났을 때 18명의 국힘 의원들과 함께 가서 계엄을 해제하는데 앞장서면서 이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어제 이 탄핵안을 부결시킨 논리대로 간다면 아마 국민의힘을 탄핵 동조당 계엄 동조당 또 내란 동조당 뭐 계엄을 옹호하는 당 뭐 이런 식의 갖은 그 비판들이 국민들의 비판이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였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역할을 본인이 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의 결단을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이 마치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처럼 또 지금 그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배신자 프레임의 한 중앙에다 갖다 놓는 그런 상황들 예.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억울한 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예. 해석 이해가 되는군요.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내일 그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표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친윤계 중심의 이런 그 단일 대우를 형성해 간다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더 멀어질 것이다. 굉장히 더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텐데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가게 됩니다. 오늘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위원 5분이 사퇴를 했고 당헌 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깊이 숙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친 부의장, 예. 아까 쫓겨날 자 가장 근사치에 부합하는 답을 맞추셨는데 왜 그렇게 쫓겨날 자로 생각하셨어요? 지금 어제 사실상 이 최고위원 5명 전부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친한계 의원 그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최고위원이 그렇게 사퇴 의사를 바로 표명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렇게 입장을 선회한 걸 보고 전 그 두 분은 비겁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버틸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쫓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우려는 뭐 타당이 있지만 지금 사실 탄핵 소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이제 대통령의 이런 위법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국민 여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가 탄핵은 잘못됐다, 비상계엄은 마치 정당했다, 할 수밖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류가 돼버린다면 보수 지지층, 특히나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 목소리에 동조하면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이 한 20-30%밖에 안 됐지만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건 명백한 잘못이었으니 국민의힘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 목소리를 내주면서 중도 보수층이나 아니면 보수층 일부의 이런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네. 한동훈 대표를 쫓겨나게 함으로써 그 최고위원이 사실상 그 역할을 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단순히 그냥 그 당내 국민의힘 역학구도에서의 그들의 처신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 비상계엄으로 이루어지는 이 국민들의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책임에 있어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은 비겁한 자고 한동훈 대표는 그로 인해 쫓겨날 자가 되었다라고 본 겁니다. 예, 자진 사퇴한 건 아니라 쫓겨날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최선 평론가 네. 사실 지금 기억해 보면 한 1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비대위원장이 된 게 작년 12월 21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4.11 총선에서 진 다음에 그만뒀으니까 4개월 만에 그만뒀고 그렇죠. 다시 7.27 전당대회를 통해서 부활을 했는데 또다시 지금 5개월 만에 또 물러날 처지를 갖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이름 석자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그 이름 앞에 수식어 영어 다이나믹 한동훈이 붙을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엄청난 그 변곡점들이 많았으니까. 예.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뭐 검찰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였고 법무장관 했고 또 그렇게 대통령 총애를 받아서 어쨌든 비대위원장까지 왔다가 이런 변곡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 합니다. 리더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잘하는 사람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잘하는 사람.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을 잘하려고 했어요. 길을 예. 길을 잘하라 하거든. 근데 정치는 길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길. 그러니까 네. 정치는 그래서 희망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무언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총량으로서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엘리트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의 총량으로서 정치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통, 공감 혹은 인간미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정치의 기본제적인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어떤 사고에서의 선악 혹은 굉장히 이건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이런 이분법에 대한 판단으로 예.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길을 잘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과 별개로 경륜과 축적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경제는 압축 성장이 있어도 정치는 압축 성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그런 걸 좀 보완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성룡원 대변인. 한동훈 대표에게 그동안에 주어졌던 문제의 수준이 워낙에 고난도였죠. 학교에 비유를 해보면은 그동안 한동훈 학생에게 출제됐던 내신 시험 문제는 정규 교육 과정을 배워서는 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나 동경대학교 본고사 수학 기출 문제 같은 것들만 계속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부터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은 모두 소년원에 보낸다. 이런 공지가 학교 교문 앞에 붙고 교문이 닫혀 있는데 그걸 한동훈 학생이 들어가서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로도 모자라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 내일 아침 동쪽 하늘에 지나갈 새는 몇 마리인가.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심지어는 그 교장 선생님이 맞춰도 너는 퇴학이고 틀려도 퇴학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졌던 환경이 그리고 그 조건이 얼마나 가혹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이 나겠죠.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 출마를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시죠.